한국. 마침내 K-3 전차 생산. 미국도 탐내는 세계 1위. 관통력. 이럴 수가. 독일 신형 전차 개발 포기. 유럽 발칵. K3 전차에 대한 최신 정보와 성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3 전차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포. K3 전차는 13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여 기존 K2 흑표 전차의 120mm 포에 비해 관통력이 약 5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격사 격통제 체계.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무인 포탑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승무원 없이도 포탄과 자동장전 장치, 발사 장치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실. 캡슐형 승무원실이 설계되어 있어 승무원들은 보다 안전하게 전차를 운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갑. 경량화 세라믹 장갑과 모듈식 장갑 체계로 차체를 보호하여 생존성을 강화했습니다. 동력장치. 하이브리드 동력장치와 능동형 현수장치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강화하였으며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도 고려 중입니다. 스텔스 기능. 차체는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어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 55톤 이하로 제시되었습니다. 기동성. 최대 도로 주행 속도는 70km/h. 오프로드 주행 속도는 50km/h. 최대 순항 거리는 5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능과 특징들을 바탕으로 K3 전차는 미래 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전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의 성능 개량과 함께 K3 전차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K2와 K3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미래는 대한민국 차기 전차 K3에 달려있다. 현대로템을 방문한 폴란드 기자가 평가한 K2 흑표의 장단점. 폴란드 군을 위한 새로운 군사 장비의 도입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갑론을박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대한민국이 만든 주력전차 K2 흑표와 폴란드 버전으로 개량될 K2 풀에 대한 협상이 그 좋은 예다. 디펜스 24 편집부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K2 흑표 주력전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폴란드산 흑표버 K2PL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현대로템 대표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K2 흑표의 화력부터 살펴보자면 세계 표준 사양과 거의 일치한다. K2 흑표의 주무장은 현대 위아 55구경장 120mm 셴 08 활강포로 포탑 후방에 위치한 자동장전 장치에 16발의 포탄이 자동장전되어 있고 차체 내 별도 탄약고에 예비포탄 24발이 보관되어 있다. 주포는 7.62mm K12 또는 K16 기관총과 연결되어 있으며 포탑 상부에는 12.7mm K6 대구경 기관총도 장착되어 있다. K2 흑표가 경쟁 주력 전차들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더 우수한 능력을 선보이는 영역은 바로 전자장비와 화력 그리고 기동성이다. K2 흑표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장비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공유하는 능력까지 뛰어나다는 점에서 특히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다른 주력 전차들과는 달리 K2 흑표에서는 전차장과 포수 모두가 일련의 다기능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포수는 포수 조준경을 통해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전차장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통해 주변을 감시할 수도 있다.
물론 반대로 포수의 조준경이 감지한 이미지를 전차장이 볼 수도 있다. 즉, 전차장과 포수가 상황에 맞게 서로의 행동을 보정해 줄 수 있도록 동시에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상황 인식 능력과 의사 결정 속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포수가 표적을 못 찾고 헤매는 상황이 온다면 전차장이 포수의 조준경을 강제로 특정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주 K2흑표는 피하 식별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빠르게 목표물을 식별하고 사격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덕분에 K2흑표는 5인 포격으로 인한 아군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엄격한 중량 제한 요건 때문에 K2흑표 포탑의 측면 장갑은 두꺼운 복합장갑 모듈 대신 균질 아병강판 장갑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두께를 지니고 있으며 폭발성 반응 장갑 모듈로 강화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승무원실과 완전 격리되어 있지 않은 탄약고 역시 균질 아병강판 장갑 구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는 K2흑표 설계자들이 한반도의 독특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구름과 산악 지형 그리고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육군은 K2흑표의 전투 중량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투 중량을 가볍게 만들려다 보니 측면에는 복합장갑보다 균질 아병강판 장갑 구조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K2흑표의 측면 장갑이 미덥지 못하다고 폴란드 기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기술진들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폭발성 반응 장갑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K2흑표의 측면을 노리는 적의 레이저가 감지되는 순간 그 방향으로 포구를 자동으로 회전시키는 기술도 개발해냈죠. 이렇게 레이저 발사 방향으로 포구를 회전시키면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측면을 숨기고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전면 장갑으로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역주 이와는 대조적으로 K2흑표의 전면 장갑 방어력은 가장 현대적인 서방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더라도 360도 모든 방향에서 차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능동 방어체계의 도입이 필수이다. 현재 K2흑표는 소프트킬 방어체계만 사용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의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체계가 구현될 예정이다. K2흑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기동성이었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K2흑표의 기동성은 단지 56톤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벼운 전투 중량 때문만은 아니다. 15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두산 인프라코어 DV27K 디젤 엔진과 현대적인 변속기로 구성된 파워팩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첨단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도 K2흑표의 뛰어난 기동성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고 있다.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오는 충격과 진동을 매우 효율적으로 감쇄시켜 특히 야지에서 전차의 기동성을 눈에 띄게 높여준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K2흑표의 첨단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다. 인터넷에 떠도는 의견들과는 달리 인체공학, 차체 공간의 크기 및 승무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K2흑표가 두드러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동 장전장치의 사용은 차체 내부 공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K2흑표는 아직 개량의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 개량은 폴란드형 K2펠의 최종 스펙이 결정된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다. 오랫동안 폴란드 군사 평론가들은
폴란드산 흑표범 K2풀이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궁금하게 여겼다. 현대로템은 이미 K2PL의 설계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제시했고, 폴란드 정치권도 K2PL의 설계 개념에 대해 언급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K2PL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진 내용이 없는데, 이는 K2PL의 세부적인 사양과 폴란드 육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폴란드 대한민국 간 회담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로템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K2PL의 설계를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K2PL은 현대로템이 과거에 제시했던 개념처럼 더 크고 무거운 중량급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오리지널 K2 흑표와 유사한 경량급, 파생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중량급 설계와 경량급 설계 모두를 고려한 중간급 주력 전차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진 K2PL 주력 전차 사양은 이미 디펜스 24에서 설명된 적이 있다. 기본 모델인 K2 흑표보다 더 야심차지는 않지만 일견 훨씬 더 나아진 성능을 지닌 K2PL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 현대로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쪽 교섭 담당자들은 만약 폴란드가 명백하게 요구한다면 차체에 완전 격실화된 탄약고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차체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기륜을 장착할 필요 없이 차체 전면부만 다시 설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포탑 후방에 탑재된 자동 장전장치 탄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계만 바꾸면 자동 장전장치 탄창에 장전되는 포탄의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차체에 적지 않은 포탄의 숫자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약고에 적지 않은 예비 포탄의 숫자는 줄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달린 문제들이다. 물론 고객의 요구에 따른 개량 작업을 진행할 때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요구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구와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개량 작업이 전차 차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